자, 여러분 행정법 개강하도록 하겠고요. 자, 행정법 개강하기 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으로 제가 행정법 공부하는 법 10가지만 빨리 소개하고 행정법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자, 행정법은 소송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가 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때문에 행정법은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시작해야 되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숲을 그린 다음에 이 나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지. 하나의 나무에 집중해서 잎사귀가 몇 개고 이런 거 보시면 안 돼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다음에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큰 그림부터 먼저 그리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6교시 동안은 제가 행정법 전체에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논리 구조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법에 대해서 1도 모른다는 전제하에 1도 모른다는 전제에 가장 기초적인 것서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가면 보통 행정법이란 무엇이냐 행정이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보다는 오늘은 소송에 대한 이야기까지 할 거예요. 보통 우리가 책을 보면 뒷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앞으로 좀 끌어와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여러분에게 왜 중요한지 우리가 왜 이 파트를 배우는지에 대해서 미리부터 좀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강의는 이제 촬영이 돼서 이제 여러분이 인강을 볼 수 있게끔 할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두 번 정도 반복해 주세요. 이 부분을 계속 보고 틀이 잡혀야 그 이유 내용이 좀 이해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용어와 표현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용어집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몇 가지 용어만 여러분에게, 오늘 수업에 사용할 용어만 몇 가지 정리된 거를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자, 이제 용어집을 이제 나중에 완성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러분, 선의로, 악의로 이런 표현이 판례에 나와요. 근데 선의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제가 선의로 그랬어요. 죄송해요. 뭐 이런 얘기할 때는 좋은 뜻으로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악의로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선의로는 모르고 라는 뜻이고 악의로라는 것은 알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하고 약간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부터 해서 중심적인 개념들을 먼저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특히 이 법 쪽에서 주로 일본식 한자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근데 요즘에 한자를 많이 모르잖아요. 그렇죠? 한자를 많이 모르는데 내가 한자를 잘 알아도 법률 용어는 잘 알아도 힘들어. 그래가지고 제가 용어를 나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행정법과 행정학의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은 행정학은 학문이기 때문에 어떤 이론이 많이 나오고 행정법은 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행정법은 법 과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어색해요. 왜냐하면 조문을 중심에 두고 학습하는 게 아니거든요. 행정법은 여러분 이제 시험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판례의 내용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행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행정법은.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법이구나. 딱딱한데 그 많은 법조문을 어떻게 다 해요. 법조문 외워서 시험 문제 푸는 거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에게 행정기본법 특강이라는 걸 할 건데 행정기본법 그 다음에 뭐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이런 법들이 나오긴 해요. 시험 문제에. 나오긴 하는데 그 법들을 여러분이 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볼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는 이론에 맞는 몇 가지 조문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과 관련한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렇게 여러분 접근하셔야 좀 더 본질에 가깝게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행정을 할 것인지 우리가 공무원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행정을 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자, 누군가 허가를 받으러 왔는데 이 건축 허가를 받으러 왔는데 이 건축 허가를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냐. 뭐 이런 게 이제 행정법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행정법은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원칙이 있어요. 원칙. 원칙은 대부분 어디 있을까? 조문이라는 데 있어요. 조문. 그러니까 법률에 원칙이 나와 있겠죠. 그러면 원칙이 있고 그 원칙에 예외가 있어요. 모든 원칙은 예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죠. 그 얘기는 예외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안에. 그러면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고 또 예외에 예외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A, B, C, D, F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원칙은 뭐야? 그 원칙의 예외는 뭐야?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돼요. 원칙이 뭐고 예외가 뭐고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이론의 뼈대를 세우는 게 중요하고 그 뼈대에 살을 붙이는 과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5번째 판례에 대한 논리구조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판례가 중요해. 그러면 선생님 판례만 외우면 되나요? 판례만 외우면 돼요. 근데 판례를 어떻게 외우냐? 이론이 되어 있지 않은 판례를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판례를 어떻게 외우시래요? 판례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재판의 사례라는 것으로 재판의 행정재판의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행정재판의 결과물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서 판결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으면 그 중에 일부분을 뽑아서 선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례 그 많은 판례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외워야지. 그런데 무턱대고 외울 수는 없어. 내가 용어도 모르고 주변 정황이나 이론도 모르는데 어떻게 판례를 외우겠어요. 그러니까 이론을 공부하고 그 이론에 관련된 판례가 뭐가 있고 그래서 그 이론 정리가 돼야 되고 그 이론에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 그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좋은 판례들이 있어요. 그런 대표 판례, 그 다음에 좀 더 예외적인 것까지 담고 있는 확장 판례. 이 순서대로 점점 넓히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판례를 공부할 때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판례는 전체 판결문에서 일부 내용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판례는 재판의 결과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모든 판사들이 법률에 의거해서 재판을 하나요? 불신이 크시군요. 법률에 의거해서 하겠지. 다 법률에 의거해서 하겠지. 그런데 모든 판사들이 다 똑같은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니야. 왜? 법률을 해석하는 것은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이론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판례는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시험에 잘 나와요. 왜? 학자들이 비판하니까. 여러분 참고로 얘기하시면 제가 앞으로 통설과 판례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통설은 여러분 다수설이라는 뜻이에요. 다수설. 통설은 다수설이라는 뜻으로 다수설이라는 것은 대다수의 학자들이 대다수의 법학자들이 생각하는 의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판례는 재판의 결과. 판례는 통설과 같다 다르다? 대부분 같겠지만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통설과 다른 판례는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겁니다. 왜? 학자들이 수없이 많은 그 판례에 대해서 비판을 했겠죠. 그러면 그 판례가 유명해지겠지. 그리고 이 판례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이론이 지금 왜곡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겠죠, 학자들은. 그러니까 시험 문제들은, 이 공무원 시험 문제는 교수님들이 내잖아요. 교수님들이 그런 거 잘 내는 거야, 학자들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판례를 공부할 땐 여러분이,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이 재판을 하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이 판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판사의 결정을 이해하는 사람이지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공부하실 때 판사가 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판사는 사실 우리는 하나의 A라는 법에 관련돼서 지금 B라는 판례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판사는 사실 이 판결문을 쓸 때 A라는 법 말고 여러 가지 법을 고려했을 거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반성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도 고려했을 거고 여러 가지 정황을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했을 거라고. 그런데 왜 이런 결론이 나왔지? 라고 여러분이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례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대상이지 우리가 판사가 돼서 판결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좀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이렇게 내가 받아들여야지 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7번째 행정법은요. 여러분이 특성이 한 번 점수가 오르면 잘 내려가지 않는다.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쉽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이론의 뼈대가 세워지면 그 다음에 살 붙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좀 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왔던 게 계속 나와서 그렇습니다. 나왔던 게 계속 나오는 것만 맞춰도 기본값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강약 조절 없이 다 내가 잘해야 되겠다,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부터 챙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기준은 뭘까요? 당연히 기출문제가 되겠죠. 많이 기출이 됐던 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래요.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출제가 많이 되는 게 기출이 많이 됐던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기출이 많이 됐고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 구분만 하시면 돼요. 구분만. 구분하시고 구분은 수업 시간에 제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부터 공부를 해야지라는 마음만 가지시면 돼요. 우선순위에 따라 강약을 조절해야 되고 그래서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언제 공부해야 되냐? 지금서부터 하시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어떻게 하실 거냐? 자, 제가 이번 강의 때 2가지 정도를 할 건데 모든 수업이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학원 차원에서 이제 복수 테스트라는 걸 할 건데 제가 여러분이 이번 수업이 끝나면 이번 수업 때 배웠던 내용들을 테스트를 다음 주 월요일 행정법 시간 시작하기 10분 전에 여러분에게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리고 그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즉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을 하면서 저는 수업을 시작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때서부터 여러분 기출문제를 일단 봐야 돼. 기출문제를 보면서 내가 배웠던 내용들이 이렇게 문제화 되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인식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숙제. 처음에 몇 번은 숙제를 내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좀 여러분은 약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자, 똑같은 내용을 5번 써라. 10번 써라. 뭐 이런 식의 숙제를 내줄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기본 틀이 안 잡혀 있으면 진도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오늘 할 내용들이 가장 기본적인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좀 이따가 처분이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굉장히 강조해서 할 거예요. 처분성이 뭔지, 처분이 뭔지, 공정력 이런 거 되게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제가 주관식으로 시험을 볼 거예요. 처분성이 뭔지 쓰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딱 오늘 수업에서 배운 내용대로 딱 쓰셔야 돼요. 그것만 그런 것들만 여러분이 딱 흔들리지 않게 잡고 있으면 책 읽는 게 어렵지 않은데 기본 개념이 자꾸 흔들리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숙제 내주고 체크하는 시간이 있다. 즉 문제는 처음부터 풀면 된다. 그리고 수업 시간을 자연스럽게 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9번째, 자 노트 필기를 수업 시간에 일단 하시고 복습하시면서 다시 예쁘게 내 노트를 정리하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적어도 행정법. 노트를 하시고 그 노트를 수업 때는 다 예쁘게 하기 힘들잖아. 색깔 뭐 주고 뭐 형광펜하고 이러기 힘드니까 대충 하고 끝나고 나서 예쁘게 다시 옮긴다. 이거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수업 시간에 노트 필기 할래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복습하실 때 어떤 거 하시면 좋냐면 그냥 백지에다가 내가 오늘 배웠던 내용을 기억나는 만큼 적어보는 거. 그걸 백지 복습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고 또 보면서 필기한 거 책 내용 보면서 채울 거 채우고 어쨌든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수험가에 보면은 엄청나게 좋은 책들이 많아요. 무슨 필기 노트도 많고 뭐 학교학생 노트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은데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내가 만든다. 내 건 내가 만든다.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게 제일 좋아요. 만드는 과정도 공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행정법은 틀이 중요하다. 때문에 노트 필기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서브노트를 하나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습은 최대한 빨리 또 예습은 더 빨리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우리 행정법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좀 마치고요. 이렇게 10가지 방향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고 자, 오늘 이제 첫 시간서부터 우리가 행정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